셔츠랑 티셔츠 위주로 미국, 이태리, 프랑스, 영국까지 갑니다. 그런 게 더블아르는 좀 재밌어요. 스즈시! 이건 리얼 메커이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셔츠 브랜드. 그게 약간 매력. 일본어로는 조이와르 오야지라고 랄프 로렌이 의상을 했던 폴로 셔츠의 시기잖아요. 버튼이 2개 있죠. 아 그래?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옷장 공개 시간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재밌게 봐주실 건지 3탄인데도 벌써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한번 댓글에 그 반응을 보고 이거 매번 많으시나요? 여기는 많은 분들이 댓글을 항상 달아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약간 편안한 느낌으로 옷장 공개했어. 오늘도 편안한 느낌으로 좀 옷장 공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걸 보여드릴 거예요? 괜찮을 거. 네,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셔츠랑 티셔츠 위주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사실 여름이면 진짜 뭐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 많이 적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셔츠가 그 신체에 차지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옷장 공개 2는 이제 좀 포멀한 거를 아직 못 보셨다고요? 네. 설마. 이거 보시고 다시 이거 네. 보러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 셔츠가 여기 있거든요. 이게 긴팔이에요 다. 그 드레스 셔츠랑 캐주얼한 셔츠가 있는데 티셔츠류는 이쪽에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근데 지금 첫 번째라고 해도 그 제가 선호하는 첫 번째 1번, 1위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섞여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소중한 옷들이어가지고 순위나 뭐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계급도라고 할까 그런 건 없습니다. 자식들 같네. 네, my baby. 아이가 태어나도 아마 이 옷장은 출입 금지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 물려줄 건가요? 나중에? 그때까지 있을 수 있지. 있겠지. 있을 수 있지. 몇십 년 지나도 입을 수 있는 것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옷들만 여기 있어가지고 물려줄 수도 있겠죠. 그럼 아내한테는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템은 첫 번째는 자 이건데요. 잠깐만요. 지금 이게 뒤집어져 있고 왜냐면 제가 티셔츠 입고 벗을 때 이렇게 안 벗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약간 그 옛날에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여자 캐릭터가 약간 샤워할 때 이렇게 그렇게 했어? 그래서 약간 초딩 남자애들은 우우 약간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거야? 약간 영감을 얻어서 그건 아닌데 그렇게 해야 최대한 늘어나는 거를 좀 줄일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뒤집어져 있는 상태로 되는데 이거 좀 주름 필까? 자, 이렇게 주름을 잘 피고 왔습니다. 이건 느르모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겨울에는 이 느르모라는 니트에 특히 터틀넥 니트를 자주 사용을 하는데 그 느르모의 반팔 티셔츠인데요. 이건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거는 구속에 몰린 느낌이 그러니까 헤드면이라는 그 코튼을 사용해서 만들어졌어요. 헤드면이라는 거는 이제 코튼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코튼의 소재 중에서 최고급에 위치하는 그런 소재인데요. 뭐 코튼의 여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킹 오브 코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가 좀 많습니다. 그만큼 고급 원단을 사용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 티셔츠고 그리고 30게이지로 만들어졌는데 30게이지라는 거는 숫자가 이제 올라갈수록 약간 촘촘하고 약간 얇고 뭐 가벼운 그러니까 그렇게 짜여지는 숫자인데 이렇게 낮으면 낮을수록 두껍고 막 무거운 막 그런 짜임이 되는 거지. 작년 여름에 진짜 한도이 때 막 입어봤는데 와 이거 진짜 바람 지나가요. 오 시원하다 스즈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티셔츠여가지고 품질이 좋은 게 입으면 딱 느껴졌어요. 질문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30게이지면 뭐 촘촘한 편이야? 30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 보통 이 니트 촉감 약간 좋다 하는 게이지가 12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30이에요. 근데 무조건 그러니까 높으면 뭐 좋다라기보다는 그만큼 가볍고 얇은 쫀쫀한 그 짜임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이거는 저도 입어보고 놀랬던 그런 티셔츠입니다. 항상 셔츠나 티셔츠 입을 때는 무조건 안에 이너를 입어요. 그 속옷. 흰 속옷이 비쳐서 보일 때는 약간 이거 에어리즘 같은 거 입고 사실 그 유럽이나 뭐 그런 데서는 건조해가지고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 맨살에다가 셔츠를 입어도 습한 아시아에서는 그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셔츠나 티셔츠 입을 때는 속옷을 입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옷이 오래 입을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 자 그다음은 이 티셔츠 가볼까요? 또 뒤집어져 있네요. 네. 이제 주름이 있어도 비지 않겠습니다.
멜바신이라는 그 미국의 티셔츠 브랜드예요. 전통적인 그 약간 미국 맛이 나는 브랜드예요. 생산도 아직도 그 메이드 인 USA로 하고 있고, 멜바신의 매력은 정갈하게 딱 이렇게 막 핏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런 티셔츠라기보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넥라인을 조금 늘어나고 막 입다 보면 원단감도 좀 약간 힘이 빠져간다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조금 후줄근해지는 느낌? 그게 약간 매력. 오. 몇 번 빨아도 괜찮은 그 티셔츠도 물론 좋은 티셔츠지만 이것도 그 나름의 약간 그 독특한 특유의 그 매력이 있어요. 사실 티셔츠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속옷으로 시작을 했던 거기도 하고, 원래 약간 티셔츠라는 게 이렇게 막 편하게 입는 거다 보니까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이런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 전해지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자, 다음 땅땅. 이 헬리넥 셔츠. 헬리넥 셔츠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워크웨어라든지 클래식한 맛을 내기 좋은 아이템이죠. 네, 이거는 웨어하우스 제품입니다. 사실 뭐 딱히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피부에 닿는 촉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당시 빈티지한 그 색감이라든지 뭐 고증을 살려서 만든 만듦새라든지 그런 것도 당연히 매력이지만 그 원단감이 아주 좋습니다. 티셔츠는 이제 그만을 할까나? 하나 더 보여주세요. 네네. 이건 리얼 맥커이즈의 링거 티셔츠입니다. 이것도 빈티지샵 갔는데 되게 저렴하게 있길래 한 4,000원 정도로 샀나? 이 디자인도 그렇고 그 색감이 좀 벌써 빠진 느낌? 또 예뻐가지고 네,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좀 색을 매치를 해가지고 바지랑 입어도 좀 예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구매를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오, 괜찮죠? 귀여운데? 이런 뭔가 아메카지를 대표하는 브랜드들, 일본의 그런 브랜드들은 만듦새나 디테일 그런 거 진짜 빠짐없다고 해야 되나? 진짜 그 당시 느낌 나는 진짜 빈티지 티셔츠 같은 그런 만듦새예요. 아니 그 당시에는 이렇게 품질이 좋은 거 없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특히 리얼 맥커지 같은 경우는 A2도 그렇지만 만듦새가 너무 완벽해서 오리지널도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뭔가 품질을 뭔가 최상위로 완벽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래서 오히려 오리지널이랑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버즈릭슨즈의 A2가 그 오리지널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좀 재밌어요. 버즈릭슨즈는 그 당시 느낌에 더 가까워지려고 그 당시의 만듦새, 완성도로 만드는 것 같고 리얼 맥커지의 A2는 오리지널보다 더 완벽하게 만들려고 해서 만든 느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직접 입어보시고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좀 이제 티셔츠 했으니까 그 셔츠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셔츠 가게 아니야 여기? 근데 하늘색이 몇 개야? 그러게 하늘색이 아무래도 좀 많긴 하다. 근데 다 다르지 오빠한테? 다 달라요. 하나도 다 같은 게 없습니다. 나는 하늘색 한 개인데. 드레스 셔츠인데요. 드레스 셔츠는 이태리가 굉장히 명문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랑 또 프랑스 포함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이태리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태리의 셔츠 장인들이 많고 꾸준히 만들어온 그런 브랜드들이 많아요. 이것도 또 다림질 안 했네요. 진짜. 이거는 발바라는 브랜드인데요. 1960년대부터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태리를 대표하는 셔츠 브랜드 중에 하나죠. 저도 처음 봤을 때 이 깃의 크기가 되게 예뻐가지고 이거 하나로도 물론 박력이 있고 멋있지만 자켓 깃 라펠 위에서 그 깃을 빼가지고 입어도 약간 이따리 그 아저씨 일본어로는 조이와르오야지라고 하거든. 이탈리아의 조이와르오야지가 조금 나쁜 아저씨라는 뜻이야. 그래서 조금 나빠 보이는 아재. 그게 이태리 남자의 약간 이미지. 그 섹시하고 막 멋진데 여자 바로 꼬실 것 같고 막 약간 그런 이미지. 약간 그런 식으로 깃을 빼서 입어도 멋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한번 봤을 때 이걸 구매를 해봤고 아무래도 이 셔츠 원단감이라든지 착용감이 좋습니다. 말봐도 좋은 브랜드예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루이지 보렐리라는 이제 이태리 나폴리의 브랜드인데 이것도 1950년대부터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것도 스트라이프가 아주 예쁜 스트라이프죠. 저희가 반한 거는 항상 뭐 셔츠 착용감이라든지 뭐 원단 뭐 소재감 뭐 그런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셔츠의 얼굴이라고 하면 이제 깃이죠. 이게 호리존탈 컬러라고 해서 거의 180도. 호리존탈이 이제 180도 수평이라는 뜻이거든. 그 장갔을 때 수평 깃의 모양 그런 그 깃이고 단단한 소재감을 만들어져 있어요. 심지가 아주 단단한 느낌. 그래서 그냥 입어도 좋지만 넥타이 안 하고 그냥 풀어서 입어도 깃이 딱 그 고정되는 느낌. 고정되는 느낌이 예뻐가지고
네, 이것도 구매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이태리. 오늘은 미국, 이태리, 프랑스, 영국까지 갑니다. 길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피나모레라는 브랜드예요. 뭔가 이름만 들으면 약간 내일 모레 입을 것 같은 그런 브랜드인데 1920년대 25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쯤부터 이제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거의 100년 된 거죠. 이것도 이태리를 대표하는 셔츠 브랜드입니다. 핸드메이드로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 피나모레는 그 드레스 셔츠는 물론이지만 캐주얼한 셔츠도 되게 그 라인업이 많아요. 굉장히 그 다양하게 전개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 피나모레 셔츠예요. 오. 약간 이런 컬러풀한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약간 선택에 그 재미가 있어요. 네. 그리고 당연히 착용감이라든지 그 소재감도 좋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기세 모양 굉장히 벌려져 있죠. 이거는 아까 그 180도 호리존탈 칼라보다 더 올라가 있어요. 그 190도. 그거는 이제 컷 어웨이 컬러라고 해서 이런 그 깃도 피나모레는 유명합니다. 넥타이 해도 예쁘겠지만 여기 넥타이 없이 그냥 풀고 입으면 기세 모양이 예쁘게 나와가지고 되게 여름에 가볍게 입기 되게 좋은 셔츠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프라이라는 브랜드인데 이거 컷어웨이다. 이거는 호리존탈입니다. 네. 자, 네, 열심히 하셨습니다. 네. 네, 좋아요. 이것도 이태리를 대표하는 셔츠 브랜드입니다. 최고급의 머신메이드 셔츠라고 불리는 그런 셔츠예요. 인건비를 줄이거나 제품의 그 가격을 싸게 좀 만들려고 그 머신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을 이제 정밀한 그런 기계 머신을 써가지고 되게 꼼꼼하게 만드는 걸로 유명한 그런 이태리 셔츠 브랜드입니다. 셔츠는 보통 막 소모품이다 막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 플라이 셔츠는 소모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 이거 거의 7, 8년 입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가지 않을까요? 그 되게 상태 좋다. 상태 되게 좋아요. 그리고 뭐 원단의 소재 같은 것도 정말 좋습니다. 착용감이 너무 좋아요. 이게 만약에 베개 시트에 깔려 있다, 나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가격대도 높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세컨핸즈로 만약에 찾으시면 바로 좀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퀄리티 좋은 셔츠 브랜드예요. 자, 다음 오리안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그렇게 막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1990년대쯤에 이제 시작했던 그런 브랜드인데, 근데 기로버라는 또 이렇게 이태리를 대표하는 셔츠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일했던 사람이 이제 독립해가지고 만든 그런 브랜드여가지고 품질은 굉장히 좋은 걸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세 크기 버튼다운 셔츠인데 이 기세 너비라고 할까요? 이게 엄청 커가지고 흔하지 않죠. 볼 수가 없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건 뭔가 좀 재밌다. 실제로 어떻게 입을지는 소장을 하면서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구매를 했던 기억이 나요. 만약에 찾으시면 한번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태리는 그만하고 네. 자, 다음은 좀 미국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세계 여행 같은 느낌으로 미국 브랜드로 빠질 수 없는 거는 브룩스 브라더스. 그렇죠. 이거 말고 아는 브랜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세계에서 가장 모방됐던 셔츠라고 불리는 브룩스 브라더스의 버튼다운 셔츠입니다. 그 브룩스는 또 생산국에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이건 메이드 인 USA의 브룩스 브라더스의 셔츠입니다. 미국의 히스토리나 배경에 있는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메이드 인 USA를 골라서 구매하기도 하죠. 이것도 대학생 때 일본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아직도 쭉 입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근데 거의 버튼다운 셔츠를 많이 안 입었었어요, 사실. 드레스 쪽으로 진짜 좋아했었어가지고 드레스 셔츠는 아무래도 그 세탁소에 한번 입을 때마다 맡겨야 되니까 야, 이거 그냥 학생한테는 되게 부담이 너무 크다. 근데 셔츠는 입고 싶어. 넥타이를 멜 수 있는 셔츠를 입고 싶다. 근데 막 빨 수 있는 그런 셔츠? 저는 또 칼라핀을 좋아했었어가지고 핀을 깃에다가 꽂아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버튼다운 셔츠에다가 깃 꽂으면 구멍은 나는데 빨면 다시 원상복귀를 해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좀 편했었어가지고 그래서 평소에 저는 이제 버튼다운에 이건 버튼 풀고 많이 입었었어요. 네, 지금도 그렇게 입을 때가 많죠. 어쨌든 아무래도 그냥 진짜 캐주얼하게 막 거칠게 막 입을 수 있는 그런 셔츠라면 옥스퍼드 버튼다운 셔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 워낙 유명하니까 또. 자, 다음 이거는 WRL입니다. WRL의 드레스 셔츠인데 특이한 점은 첫 번째 단추의 개수예요. 이거 보시면 버튼이 2개 있죠. 보통 여기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런 셔츠를 이태리어로 뉴에 보톤이라고 불려요. 보톤이가 머튼이라는 뜻이고 뉴에가 이제 두 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머튼이 두 개 있는 셔츠. 그래서 뉴에 보톤이라고 불리는 셔츠입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옛날에는 귀족들이나 그런 상류층들이 기세의 높이를 가지고 자기의 권위라든지 그걸 과시했던 그 시대다 보니까 얼마나 이제 높은 걸 하냐 그거를 경쟁에 겨루고 있던 그런 시대의 남아져 내려온 그런 디테일이라는 설이 있어요. 머튼이 두 개나 있다 보니까 기세 굉장히 높은 거죠. 입으면 약간 나 목 다쳤나? 약간 싶은 넥타이를 해도 물론 좋지만 이거는 풀고 입어야 또 매력이 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셔츠예요. 왜냐면 풀어도 딱 그 각이 잡혀가지고 격식을 차려준다고 해야 되나? 되게 품위도 약간 나기도 하고 좀 박력이 조금 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멋진 셔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래요. 더블RL인데 이것도 뉴에 버터니 셔츠입니다. 여기 두 개 있죠. 뉴에 버터니 셔츠를 하는 데를 많이 나는 못 봤거든. 근데 더블RL은 가끔씩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런 게 더블RL은 좀 재밌어요. 아 이런 셔츠도 하는구나. 저는 이거 네이비 수트랑 맞춰서 매치하기도 했고 일부러 넥타이 풀고 근데 수트랑 같이 매치해가지고 입기도 했습니다. 엘레간스한 맛이 나는 그런 셔츠입니다. 다음은 이건 랄프 로렌 퍼플 라벨 셔츠인데요. 랄프 로렌은 이제 여러 가지 라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드레시하고 최상급의 퍼플 라벨입니다. 드레스 셔츠랑 캐주얼 셔츠의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판별법이라고 해야 되나? 흔히 말하는 그 판별법은 그 가슴 주머니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건데 왜냐면 그 가슴 주머니가 있다는 거는 약간 작업하면서 약간 편하게끔 만들어진 디테일이다 보니까 근데 드레스 셔츠라는 거는 뭐 드레스는 파티 갈 때나 어쨌든 작업을 안 할 때 일을 안 할 때 입을 그런 셔츠다 보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더블 컵스라고 해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런 컵스 이거 민티지 제품인데 이런 거를 관통시켜가지고 할까 해가지고 이렇게 입는 이런 셔츠예요. 현대에서는 굉장히 드레시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그런 더블 컵스 그 셔츠인데 옛날에는 이 더블 컵스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더블이라는 게 지금 접어서 컵스를 하는 스타일. 옛날에는 싱글에다가 그냥 컵스를 광통시켜가지고 썼었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 깃이나 컵스를 이제 떼가지고 데타처블 칼라라고 해서 떼서 그 부분만 이제 빨든지 뭐 다른 걸 바꿔서 쓰는 그런 시대였거든. 그 부분만 되게 딱딱하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서 이제 썼었던 거지.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씬도 나오는데 그래서 싱글 컵스라도 어느 정도 이제 딱딱한 빳빳한 느낌이 나가지고 그냥 싱글로 괜찮았거든. 근데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소프트 칼라 부드러운 셔츠를 이렇게 입는 시대를 변해가면서 부드러운 소매에 약간 컵스를 하면 뭔가 딱딱한 매력이 안 난다. 느낌이 안 난다. 빳빳한 느낌이. 그래서 뭔가 허전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중으로 접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 더블 컵스의 시작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싱글이 먼저고 그 다음에 더블. 그리고 싱글에서 뭐 나지 않았던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나온 게 이 더블 컵스. 근데 이게 1850년대쯤의 이야기. 근데 그렇게 생겨난 게 이 더블 컵스예요. 어쨌든 그런 역사도 알면 좀 재밌죠. 근데 지금은 너무 드레시해서 입는 사람이 많이 못 본다고 해야 되나? 뭐 수트 자체를 많이 안 입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가끔씩 이런 컵스를 착용해가지고 입는 것도 남자가 수트랑 또 멋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면 이제 컵스를 작은 걸로 착용하면 덜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캐주얼한 걸로 몇 개 가고 그 다음에 폼을 가서 끝내자. 또 드레스 셔츠를 좀 다시 두 개 꺼내봤는데 그 전에 조금 더 캐주얼한 폴로 셔츠를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손스펠의 폴로 셔츠예요. 이것도 좋소. 주름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폴로 셔츠의 시기잖아요. 티셔츠 넥라인 조금 허전하다 하면 이제 폴로 셔츠 딱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느르모의 티셔츠 바람 지나간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서 그냥 안녕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통기성 좋고 착용감 좋고 품질이 좋은 게 느껴지는 그런 폴로 셔츠입니다. 근데 반팔은 조금 뭔가 허전하다. 긴팔의 폴로 셔츠를 또 이것도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존스 메들리 라는 브랜드인데 이것도 품질은 좋고 착용감도 좋고 소재감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아시아에서는 제 생각에는 뭔가 여름에는 밖에 나가면 죽도록 덥고 실내로 들어오면 에어컨 때문에 좀 춥고 맞아. 그래서 반팔에 약간 걸치는 거를 입는 게 좀 실용적이지 않나 그러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죠. 한국이나 일본에 한여름에 긴팔 입고 저는 그렇게 다녔었어요.
긴 이런 셔츠에다가 시어스컷 자켓, 그다음에 넥타이 메고 모터헤드, 그 한여름에 그것도 일본에서 그 모터헤드 벗더니 거기서 그 김이 나더라고요. 아마 계란 넣으면 그 병아리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입었었습니다. 그게 수트도이지 않을까요? 사실 그 지금은?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해? 나이 먹었나? 왜냐면 그 영화 위대한 개츠비를 보시면 최신에 나온 그 개츠비가 아니라 1973년도인가 4년도에 나왔던 랄프 로렌이 의상을 했던 그 개츠비를 저는 추천드리는데, 그거 보시면 그 당시에는 에어컨이 없으니까 방에서 수트 3피스 입고 한여름에 아 더워 하면서 입는 그런 씬이 있어요. 그 장면이. 사실 그게 수트도입니다. 네, 더워도 3피스 입는 그 수트도예요. 쉽진 않지만 네. 특히 아시아의 여름에서는 네, 자 어쨌든 자 다음에 드레스 셔츠로 돌아와서 여기 걸려있는 드레스 셔츠 첫 번째 톰브랜 에소입니다. 이것도 영국을 대표하는 영국의 왕실부터 뭐 어쨌든 유명인사들이 막 엄청 많이 입었던 걸로 유명한 잘 알려진 그런 브랜드예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도 있고 로버트 레드포드가 나왔던 그 위대한 개츠비에서도 주인공이 입었었던 개츠비가 입었었던 셔츠 브랜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깃이 살짝 약간 S자가 돼 있거든요. 텀블 컷이라고 해가지고 자켓을 입었을 때 다 이렇게 예쁘게 자리 잡히게끔 깃이 삐져나오지 않게끔 돼 있는 그런 디테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더블 컵스지만 가끔 다른 셔츠 보면 이게 버튼이 3개 있는 게 있어요. 이것도 더블앤에서의 특징인데, 이거는 또 아는 사람들은 그 3개 있는데 가운데만 버튼을 잠궈가지고 쓰는 게 약간 좀 안 해? 약간 이런 느낌. 자켓이랑 마찬가지. 자켓도 3개 버튼이 있으면 가운데만 잠궈서 쓰잖아. 그거랑 마찬가지로 가운데 버튼만 해가지고 쓰는 게 멋쟁이 스타일.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 3버튼 소매 더블앤에서 거 갖고 있었는데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구한테 줘버려가지고 후회하고 있어요. 옛날 1965년에 피콕 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뭐 학자가 박사가 그 남자들이 그때는 모노톤의 옷이 되게 많았는데 좀 더 남자들 컬러풀하게 좀 입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재창을 한 거지. 그 피콕 혁명 때에 약간 앞장서서 그거를 이끌었던 브랜드로도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그만큼 되게 다양한 컬러,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이면 뭐 핑크색도 있고 뭐 노란색도 있고 막 그런데 그 당시에는 되게 그게 참신했다고 해야 되나, 새로웠던 그런 시대였거든. 근데 그거를 뭐 앞장서서 이끌었던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있습니다. 톰브랜에서 중에서도 최상급은 미스포크예요. 기성복 매장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서 주문을 하면 어마무시하게 또 비싸겠죠. 네. 자 다음은 샤르베라는 프랑스의 셔츠 브랜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셔츠 브랜드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품질이나 원단 최상급입니다. 따로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이건 샤르베면 할 말 없습니다. 끝이야 그걸로. 끝입니다. 역사도 긴 거는 물론이지만 그 원단을 고르는 소재감, 그리고 굉장히 꼼꼼한 약간 핸드 소잉의 만듦새, 최고급의 셔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셔츠의 특징은 여기에 커프스인데 셔츠를 이 잠궈보면 소매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신기하지? 예쁘다. 커프스가 아까 보여드렸던 더블 컵스처럼 생겼는데 더블 컵스가 아닌, 이거는 그 칵테일 컵스라고 불리는, 영화 007에서 그 제임스 본드가 입어가지고 유명해졌던 소매 모양입니다. 야 오늘은 이태리, 미국, 영국, 프랑스, 야 여행 많이 했다. 셔츠만 해도 굉장히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끝이 없지. 또 다음에 뭐 할까 생각하고 있다. 그 진짜 지금 또 보면서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진짜 아쉬워. 그러고 이거는 웨스턴 셔츠입니다. 네, 이거는 슈가케인. 이거는 세컨핸드 샵에서 찾았거든요, 일본에서. 이거 딱 봤을 때 굉장히 튀는 것 같았는데, 근데 웨스턴 셔츠 자체가 약간 그런 화려한 느낌이 나는 셔츠다 보니까 뭐 원래 이런 맛으로 입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쨍한 레드도 아닌 약간 좀 색이 좀 벌써 바른 듯한 느낌? 예쁘기도 하고 그 안에 별 모양도 멋있기도 하고, 그리고 원단 느낌도 탄탄한 느낌? 그래서 막 거칠게 입을 수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거 또한 뭔가 재밌게 착용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입었는데 만듦새 좋습니다. 이제 끝낼까 하려다가 마지막에 저랑 눈이 맞아버리고 저는 이렇게 저한테 말했어요, 제가. 그래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옷장 공개 3탄으로
좀 셔츠 위주로 보여드렸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아쉬움이 남아요. 그치.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제 아내가 얼마나 옷에 관심이 없냐 제가 생각이 들었냐면요. 지난번에 그 민티샵에 갔거든요. 그래서 진짜 처음 가보는 민티샵이어가지고 둘이서 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여자 옷이 되게 많은 거예요. 평소에 남자 옷만 유지로 보다 보니까 여자 옷 민티지 보면 되게 좋아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자 민티지 많다 이러니까 아 그래? 가자. 남자 민티지 옷이 아니고 여자 옷밖에 없으니까 오빠는 이제 볼 것들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 그렇지. 그래서 이제 본인은 볼 생각은 없는 거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